어느 날 문득 아무런 일도 없었는데 마음이 유난히 피곤하게 느껴지는 날이 있으신지요? 저는 100년에 가까운 세월을 살아오며 우리네 인생이 언제부터 무거워지는지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이가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은 탓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긴 시간을 돌이켜보니 진짜 피로는 몸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람 사이에서 말 한마디와 표정 하나에서 소리 없이 쌓여오는 것이더군요. 나이가 들어 힘든 것이 아니라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를 너무 오래 견뎠을 때 삶은 비로소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당신은 오늘 어느 곳에서 이 이야기를 마주하고 계시는지 댓글로 조용히 들려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언제부터 무거워지기 시작했는지 그것을 정확히 기억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저 어느 날 문득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유난히 피곤해졌다는 사실만을 어렴풋이 느끼게 될 뿐이지요. 이상하게도 그 피로는 몸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 사이에서 마주 보는 관계 속에서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와 스쳐 지나가는 표정 하나에서 조용히 쌓여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말하곤 합니다. 나이가 들면 원래 외로운 거라고, 그저 참으며 지내는 것이 편안해지는 길이라고, 사람 때문에 마음을 쓰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제가 100년에 가까운 세월을 살아오며 수많은 삶의 궤적을 지켜본 결과 제가 깨달은 진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지 않는 잘못된 사람을 곁에 둔 채 그 불편한 상태를 너무 오래 유지했을 때 삶은 비로소 무거워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은 자신을 가장 지치게 만드는 존재가 누구인지조차 알아차리지 못한 채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사람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겉으로는 나를 위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때로는 가족일 수도 있고 아주 오랜 인연을 이어온 지인일 수도 있으며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정리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멀리 하자니 미안한 마음이 앞서고 계속 붙잡고 있자니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저는 거의 한 세기를 살아오며 행복한 노년과 불행한 노년의 차이를 수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그 차이는 돈이나 건강에서 갈리는 경우보다 누구를 내 곁에 두었는가에서 갈리는 장면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내 마음속에 불안을 심는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65을 넘기고 나면 사람을 더 얻는 것이 반드시 좋은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시기에는 누군가를 내 삶에 더 드리는 것보다 누군가로부터 나 자신을 지켜내는 일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어떤 이들은 나를 아낀다는 명목으로 늘 위험과 불안을 강조하곤 합니다. 그들은 부드러운 말투로 다가와 정이 많은 모습으로 말을 건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람과 대화를 마치고 나면 마음속에는 평온함 대신 알 수 없는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 차오릅니다. 요즘 몸은 좀 괜찮으냐는 질문에 예전보다 가벼워진 것 같아 다행이라고 답하면 그들은 축하의 말 대신 조심하라는 말부터 꺼내놓습니다. 요즘은 갑자기 쓰러지는 사람도 많다더라. 밤에는 절대 나가지 마라. 이 나이에는 작은 감기도 목숨을 위협한다더라. 그들의 말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말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점점 자기 자신의 몸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누리던 평범한 일상을 의심하게 되고 결국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불안을 습관처럼 껴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들의 가장 무서운 점은 우리가 그들을 고마운 사람으로 착각하게 만든다는 점에 있습니다.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 나를 챙겨주는 사람,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진정한 관심은 상대의 마음을 더 평온하게 만들어 주어야 하며, 진정한 걱정은 상대를 더 자유롭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반대로 우리를 더 조심스럽게 만들고 더 움츠러들게 만들며 세상을 향한 문을 두려움으로 걸어 잠그게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에는 이미 조심해야 할 것들이 충분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불안을 또 얹어주는 관계는 결국 우리의 노년을 위험을 피하기만 하는 삶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 결과 남은 시간은 기쁘게 살아내는 시간이 아니라 그저 무언가를 피해 다니는 소극적인 시간이 되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 보아야 합니다. 이 사람은 내 남은 시간을 조용하고 평화롭게 만들어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나의 하루하루를 소진시키고 있는 사람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당장 내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끝까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가치는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은 인생이 짧아질수록 사람 하나가 우리 삶에 주는 영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65을 넘기고 나면 삶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어떤 날은 하루가 너무 빠르게 지나가 버리고 또 어떤 날은 하루가 너무 길게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마음이 느끼는 무게입니다. 같은 하루라도 어떤 사람과 함께한 날은 이상할 만큼 마음이 가볍고 또 어떤 사람과 함께한 날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는데 집에 돌아오면 숨이 턱 막히는 듯한 지독한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많은 어르신이 이 차이를 그저 나이 탓으로 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내가 늙어서 기운이 없는 것이다. 내가 예민해진 것이다. 원래 사람은 나이가 들면 마음이 약해지는 법이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며 넘기기에는 그 피로가 너무나 자주 그리고 너무나 정확하게 특정한 사람을 만나고 난 뒤에만 찾아오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에게 조심스럽게 몇 가지 질문을 건네보고 싶습니다. 이 질문들은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 남은 시간을 어떤 결로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당신은 요즘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괜히 마음이 먼저 조여오는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약속 시간이 다가올수록 설렘보다는 피로감이 먼저 떠오르지는 않으십니까? 대화를 시작하기도 전에 어떤 말을 해야 안전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이 만남이 무난하게 지나갈지 미리 계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방금 나눈 대화를 몇 번이나 되짚어 보며 혹시 내가 실언하지는 않았는지,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괜히 마음이 불편해지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난 뒤 당신은 당신다운 모습을 더 찾게 됩니까? 아니면 당신 자신을 조금씩 잃어버리고 계십니까? 65 이후의 관계는 젊은 시절처럼 무작정 확장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관계는 나의 평온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관계는 울타리가 아니라 천천히 숨을 막아오는 좁은 방이 되기도 합니다. 그 안에서는 말을 조심해야 하고 상대의 기분을 맞춰야 하며 내 솔직한 감정은 숨겨야만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사람들은 이런 습관을 대개 사랑이나 책임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포장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랜 세월을 살며 한 가지 사실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나의 평온을 잃어버리는 순간 노년의 품격은
조용히 무너져 내린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당신 곁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이 활짝 웃고 있어도 그 웃음의 의미를 꺾어버리는 사람. 당신이 기쁜 소식을 전하면 축하보다 먼저 걱정부터 꺼내놓는 사람. 당신이 조용히 머물고 싶어도 끝까지 말을 붙이며 마음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사람. 겉으로는 가까운 사이라는 말로 포장되지만 결국 당신을 지치게 만드는 그런 사람 말이죠.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 좋은 사람이냐가 아닙니다. 65 이후에는 그런 질문 자체가 조금 늦은 질문이 됩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사람은 내 남은 시간을 편안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내 남은 시간을 소진시키는가? 저는 이 질문이 어떤 분들에게는 아주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왜냐하면 그 답이 분명해지는 순간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택을 피하는 대가로 평생을 지친 채 살아가는 것보다 더 슬픈 노년의 모습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 질문들을 지금 당장 결론 내리기 위해 꺼내놓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질문들이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예전과는 다른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삶은 아주 조용히 그리고 가볍게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은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서 더 지혜로워질 것 같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이들이 예순을 넘기고 이른을 바라볼수록 관계를 더 어렵고 무겁게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이유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힌 한 가지 오래된 믿음에서 찾았습니다. 많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무조건 참아야 한다. 오래된 인연일수록 절대 끊지 말아야 한다. 가족은 원래 불편한 법이고 그것이 곧 인생이다. 겉으로 보기엔 참으로 성숙하고 인내심 깊은 태도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긴 세월을 살아오며 그 믿음이 얼마나 많은 노년을 조용히 망가뜨리는지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오랜 인연이라고 해서 항상 좋은 인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내 마음에 안전지대가 되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가까움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의 품격을 깎아내리는 일은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흔하게 일어납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이야기는 관계를 당장 끊어버리라는 극단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극단을 권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65 이후의 인생은 무언가를 더 쌓아 올리는 시간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며 나 자신을 지켜내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조금 불편한 사람도 넉넉히 품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마음에 힘이 있고 시간도 많았으며 앞으로 무언가 바꿀 수 있다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65 이후는 다릅니다. 이 시기에는 사람 하나가 주는 피로가 몸을 넘어 마음을 망가뜨리고 마음의 망가짐은 결국 삶 전체를 어둡게 물들여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이에 진정으로 필요한 지혜는 사람을 더 잘 이해하는 능력이 아니라 사람을 더 정확히 구분해내는 능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많은 어르신이 좋은 사람을 찾으려 애쓰십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나를 해치는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사람들이 자주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해치는 사람은 항상 거칠고 사나운 모습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부드럽고 가까운 말로 다가오면서 천천히 나를 지치게 만드는 사람이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정이 많아 보이고 나를 살뜰히 챙기는 것처럼 보이며 언제나 내 편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 마음은 점점 좁아지고
내 말수는 점점 줄어들며 내 표정은 점점 조심스러워집니다. 잠시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나는 내 안에서 스스로를 검열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웃어도 되는지, 쉬어도 되는지 모든 것을 누군가에게 허락받듯 살아가게 됩니다. 그 순간 노년의 평온함은 사라지고 맙니다. 이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운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내가 내 삶의 끝자락에서 무엇을 가장 소중히 지킬 것인지에 관한 선택의 문제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래도 참아야지요. 그 사람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가족인데 어떡합니까? 오래 봐온 사람인데 내가 모른 척 할 수는 없지요. 저는 그 말 속에서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 그들은 상대의 사정을 이해하는 데는 너무나 익숙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데는 너무나 낯설어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65 이후의 삶에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은 더 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더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나를 편안하게 하는 관계는 소중히 남기고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와는 거리를 두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야말로 남은 삶을 품격 있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귀한 지혜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것을 잃어갑니다. 젊은 시절에는 잃는다는 말을 크게 실감하지 못합니다. 아직 시간도 많고 힘도 있으며 앞날이 길게 남았다고 느끼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65을 넘기면 삶은 조금 다른 무게로 다가옵니다. 몸의 회복은 예전보다 더디고 기억은 가물가물해지며 사람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는 무엇을 더 해야 하나 고민하기보다 무엇을 더 지켜야 하나를 고민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시기에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것은 돈이나 체면이나 인맥의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품격입니다. 품격이라는 말은 그저 멋있어 보이기 위한 수식이 아닙니다. 품격은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품격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품격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조용히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을 곁에 두면 이 품격은 서서히 닳아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 속에서 당신은 자꾸만 자기 자신을 낮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불안을 심는 사람 곁에서 당신은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되고 비교하는 사람 곁에서 당신은 자기 인생을 부끄러워하게 되며 감정으로 소모시키는 사람 곁에서 당신은 자기 마음을 돌볼 여유조차 잃어버립니다. 결국 이 모든 관계는 당신이 당신답게 살아갈 능력을 조용히 빼앗아갑니다. 저는 많은 어르신에게서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원래는 웃음이 참 많던 분이 어느새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원래는 말이 참 따뜻하던 분이 입을 굳게 닫게 되며 원래는 자기만의 시간을 즐기던 분이 언제나 누군가의 눈치만 보게 되는 변화 말입니다. 그 변화는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관계라는 이름 아래 하루하루 조금씩 나 자신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자주 착각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버티고 참는 것이 성숙한 인격이라고, 이것이 어른스러운 인품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조심스럽게 바꿔보고 싶습니다. 65 이후에 참된 인품은 무조건 참아내는 힘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켜내는 힘에서 드러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으면서도 나 자신을 해치지 않는 지혜로운 힘,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적절한 거리를 둘 줄 아는 의연한 힘, 그것이야말로 이 나이에 진정으로 필요한 품격입니다.
이 품격은 누군가를 매정하게 끊어내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먼저 내 마음속에 분명한 기준을 세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떤 결로 살아가고 싶은가? 긴장과 불안 속에서 살고 싶은가? 아니면 평온과 고요 속에서 살고 싶은가? 늘 누군가에게 나를 설명하고 증명하며 살고 싶은가? 아니면 그저 조용히 존재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살고 싶은가? 저는 이 질문이 노년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다고 믿습니다. 젊은 시절의 인생은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추어 어느 정도 흘러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인생은 그렇게 타의에 의해 흘러가게 두면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는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가 결국 모든 관계의 본질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은 누군가를 벌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을 존중하는 가장 숭고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진정으로 존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존중할 수 있는 법입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마음이 무너진 채로 억지로 관계를 유지한다면 그 관계는 결국 좋은 결말을 맺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이 먼저 닳아서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기에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것보다 평온한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말은 종종 우리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늘 양보해야 하고 늘 참아야 하며 늘 남의 말을 들어줘야 한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평온한 사람은 다릅니다. 평온한 사람은 자기 안에 선명한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은 결코 차갑지 않습니다. 그 선은 나를 지키는 선인 동시에 상대를 해치지 않는 존중의 선입니다. 그리고 그 선이 분명할 때 관계는 오히려 더 단정하고 맑아지는 법입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의 마음속에는 아마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까지 너무나 오래 함께 해온 인연인데, 가족인데, 친구인데 갑자기 멀어지면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 그 마음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인간적인지 저는 잘 압니다. 하지만 그 미안함 때문에 당신의 남은 시간이 계속해서 무거워진다면 그 미안함은 결국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이에 누군가를 더 만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시기는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처음으로 온전히 돌려받아야 하는 소중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한 결단이 아니라 내 마음의 권리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당신에게는 싫은 자리에 가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나를 지치게 만드는 대화를 정중히 줄일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구태여 설명하지 않고도 편히 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스스로 인정하는 순간 주변의 관계는 그대로일지라도 당신의 마음은 이미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남은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선물은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나 자신이 되어보는 시간입니다. 가고 싶지 않은 길은 가지 않고 마음이 편안한 사람과만 조용히 시간을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가 도달해야 할 노년의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계속해서 조여온다면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리하지 말라는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정직한 신호일 뿐입니다. 그 신호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65 이후의 삶은 무언가를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고 한없이 가벼워지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나눈 이 사유가 당신의 남은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평온하고 가볍게 만드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지도를 가만히 펼쳐보면 젊은 시절에는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확인하느라 늘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65이라는 고개를 넘어 이제는 내가 걸어온 길을 조용히 정리해야 할 시기에 접어들면 길의 끝보다는 그 길을 함께 걷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더 또렷하게 보이곤 합니다. 저는 오늘 당신과 함께 우리가 흔히 놓치기 쉬운 그러나 우리의 노년을 가장 아프게 갉아먹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의 품격을 숫자로 바꿔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한자 한자 정성껏 적어 내려가야 하는 이 소중한 시기에 누군가 자꾸만 내 삶에 채점표를 들이댑니다. 그들은 대개 웃는 얼굴로 다가옵니다.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 혹은 차 한 잔을 나누는 평범한 오후에 그들은 은근슬쩍 다른 이들의 삶을 꺼내놓습니다. 누구네 집은 이번에 어디로 이사를 했다더라. 누구네 자식은 이번에 어떤 자리에 올랐다더라. 누구는 노후 자금을 이만큼이나 모아두어 걱정이 없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공기 중에 흩어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서늘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살아온 한 어르신이 친구의 자식 자랑 한마디에 갑자기 고개를 떨구는 모습을 말이죠. 그분은 자식들을 위해 자신의 청춘을 다 바쳤고 비록 화려하지는 않아도 남에게 빚지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비교의 말들이 쏟아지는 순간 그분이 일구어온 수십 년의 세월은 온데간데없고 오로지 남보다 못한 숫자와 결과만이 남겨졌습니다. 그 대화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그분은 자신의 인생이 갑자기 초라해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그토록 애썼나 싶다며 텅 빈 눈으로 창밖을 보시던 그 뒷모습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숫자로 인생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주는 가장 큰 상처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눈물을 흘렸고 어떤 기쁨을 쟁취했는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결과물, 평수, 금액, 직함 이런 차가운 숫자로 당신의 가치를 재단하려 합니다. 노년의 품격은 결코 남보다 많이 가진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내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 내가 걸어온 그 투박한 길을 스스로 사랑해 줄 수 있는 마음에서 피어나는 꽃입니다. 그런데 비교와 평가를 일삼는 사람 곁에 있으면 이 소중한 마음의 꽃은 시들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생각에 잠겨 봅니다. 우리가 살아온 이 땅의 어르신들은 유독 자식 농사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오셨습니다. 나보다는 자식이 잘 되는 것이 곧 나의 성공이라 믿으며 자신의 뼈와 살을 깎아 자양분으로 삼으셨죠. 그래서인지 노년의 모임에 가면 자식 이야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아픈 진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자식의 성공이라는 숫자로 증명하려 하는 그 친구는 사실 당신의 행복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기 위해 당신의 초라함을 도구로 삼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듣기 거북한 사실이지만 우리는 이 명백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노년의 삶을 품격 있게 지켜낸다는 것은 타인이 내민 채점표를 과감히 찢어버리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는 더 넓은 집에 살 수도 있고
누군가의 자식은 더 높은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인생이 실패했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속도로 당신에게 주어진 몫의 짐을 지고 여기까지 무사히 걸어왔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타인의 잣대에 나를 맞추어 스스로를 괴롭히고 계십니까? 저는 보았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졌으면서도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느라 단 한순간도 평온을 누리지 못하는 노년을 말이지요. 반면 비록 가진 것은 소박해도 매일 아침 맞이하는 햇살에 감사하며 자신이 살아온 길을 담담히 긍정하는 이들의 얼굴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아우라가 뿜어져 나옵니다. 진짜 품격은 여기서 갈립니다. 남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남과 상관없이 내 길을 걷는 것. 그것이 바로 100년을 살아보며 제가 깨달은 가장 큰 지혜 중 하나입니다. 비교는 노년이 지켜야 할 마지막 자산인 자기 존중을 가장 조용하고 잔인하게 무너뜨립니다. 처음에는 그저 가벼운 질투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흐르면은 그것은 깊은 열등감과 원망으로 변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 팔자가 왜 이럴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 어느덧 당신의 영혼은 피폐해지고 맙니다. 당신을 소모시키는 그 사람의 말들은 사실 당신의 인생을 돕기 위한 조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그 사람의 내면이 비어 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스스로 당당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타인을 깎아내려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려 드는 법입니다. 이제는 마음의 문을 조금 닫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평온을 깨뜨리면서까지 모든 모임에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인생을 숫자로 환산하려 드는 이들에게 당신의 시간을 나누어 주지 마십시오. 65 이후의 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누군가의 자랑을 들어주며 내 마음을 초라하게 만드는데 써버리기엔 너무나도 아깝지 않습니까? 조용히, 그저 조용히 거리를 두십시오. 그들이 자식 자랑을 시작할 때, 그들이 재산 이야기를 꺼낼 때 그저 가만히 미소 지으며 마음속으로 선을 그으십시오. 저것은 저 사람의 인생이고 이것은 나의 인생이다 라고 말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속도로 당신만의 결을 지키며 살아가면 됩니다. 비록 화려한 훈장은 없을지라도 당신이 견뎌온 그 고단한 세월 자체가 이미 위대한 훈장입니다. 저는 가끔 혼자 앉아 지나온 시간을 되짚어 봅니다. 그때 깨달은 것은 우리가 그토록 집착했던 숫자들은 결국 바람에 날리는 먼지와 같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내 삶을 진심으로 사랑했느냐 하는 따뜻한 기억뿐입니다. 그 기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당신의 품격을 훼손한 사람들과는 과감히 이별하십시오. 그것은 배신도 아니고 무례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남은 삶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말씀을 맺으면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이 만난 그 사람은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었습니까? 아니면 당신을 한없이 초라하게 만들었습니까? 그 답이 후자라면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조용히 뒷걸음질 쳐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노년은 그 누구의 평가도 필요하지 않은 오로지 당신만이 완성할 수 있는 고귀한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오로지 당신의 평온만을 생각하며 남은 길을 가볍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품격은 당신이 당신 자신을 안아줄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사실을 부디 잊지 마십시오. 창밖의 햇살이 긴 그림자를 들이우는 오후입니다. 이 시간에는 공기조차 느리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이 느린 공기에 익숙해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야 하나둘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겪었던 수많은 갈등과 아픔들도 사실은 아주 단순한 이유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세 번째 사유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감정을 배출구로 삼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연을 맺습니다. 그 중에는 만나고 나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상하게도 기운이 쭉 빠지고 가슴 한 구석이 답답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남의 말을 잘 들어주고 힘든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미덕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다가와 자신의 불행을 털어놓을 때 우리는 기꺼이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끝없는 넋두리와 반복되는 원망 그리고 세상을 향한 분노를 묵묵히 받아내었습니다. 그것이 우정이고 그것이 사랑이며 그것이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년의 문턱에 서서 돌아보니 그것이 항상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의 항아리에도 담을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타인의 부정적인 감정을 무분별하게 받아주는 것은 마치 구멍난 항아리에 계속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 나는 너무나 지쳐 보였습니다. 친구의 하소연을 3시간 동안 들어주고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자기 마음이 시원해졌다며 웃으며 떠났지만 정작 내 안에는 검은 연기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노년의 마음 에너지는 한정된 자원입니다. 젊었을 때는 하룻밤 자고 나면 회복되던 에너지가 이제는 좀처럼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항아리가 비어가는데 남의 눈물만 계속 채워주다 보면 결국 내 삶은 바짝 마르고 맙니다. 제가 본 진정으로 지혜로운 노년의 모습은 결코 모든 사람의 짐을 대신 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타인의 감정을 대신 짊어지지 않는 담백함과 단단함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잠시 창밖을 보았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들이 서로 부딪히며 소리를 냅니다. 나무들은 서로 가깝게 서 있는 것 같지만 뿌리는 결코 침범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서 있을 뿐입니다. 사람의 관계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고갈되지 않도록 경계를 긋는 일입니다. 이것은 차가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를 지키고 결과적으로 그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영적인 방어입니다. 우리는 흔히 상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착한 사람으로 남고 싶어하는 당신의 그 욕심이 사실은 당신 자신을 가장 느리게 죽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참으로 아프고 쓰라립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내가 무너지면서까지 지켜야 할 관계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나를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여기게 내버려 두는 것은 상대에게도 그리고 나에게도 죄를 짓는 일입니다. 상대는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잃게 되고 나는 내 삶의 평온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저 비어 있었다. 내 마음의 공간을 누군가의 불평으로 채우기 전에 그 공간이 비어 있는 상태를 견뎌보아야 합니다. 고요함을 견디지 못해 타인의 소음을 끌어들이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노년에 접어들수록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시간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타인의 감정으로부터 독립된 오롯한 자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내 감정의 주인이 내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에게도 진정한 위로를 건넬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제 네 번째 실천적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거리를 두는 것이 결코 상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거리를 두려고 할 때 죄책감을 느낍니다. 오래된 인연인데 혹은 가족인데 어떻게 멀리할 수 있느냐고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을 마치 전쟁을 선포하거나 절교를 선언하는 거창한 일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괴로워도 억지로 인연의 끈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처세는 소란스럽지 않아야 합니다. 인연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라 그저 마음의 거리와 만남의 빈도를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상대에게 벌을 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에게 평온이라는 선물을 주는 일입니다. 굳이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내 입장을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조금씩 아주 천천히 만남의 횟수를 줄여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전화 벨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면 잠시 전화를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답장을 조금 늦게 보낸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조용한 루틴을 만듦으로써 내 내면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틈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친구가 많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외롭지 않으려면 북적북적하게 살아야 한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제가 살아보니 노년의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과 억지로 섞여 있을 때 그 군중 속의 고독이 진짜 외로움이었습니다. 차라리 혼자 차를 마시며 책을 읽는 시간이 훨씬 더 풍요로웠습니다. 관계를 정리할 때는 요란하게 문을 닫지 마십시오. 그저 조용히 뒷걸음질 치며 멀어지면 됩니다. 그것이 상대에 대한 마지막 예의이자 나를 향한 최고의 배려입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얻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더 많은 지식, 더 높은 지위, 더 넓은 인맥을 쌓는 것이 성공한 삶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삶은 더 얻는 것이 아니라 더 덜어내는 것에 그 진리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인연을 덜어내고 소모적인 감정 소비를 덜어내야 합니다. 그렇게 덜어내고 남은 빈자리야말로 비로소 사유와 자기 돌봄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결코 타인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가끔은 옛 친구가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함께 웃고 떠들던 젊은 날의 기억이 아련하게 떠오릅니다. 하지만 기억 속의 그 사람과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은 다른 존재일 수 있습니다. 시간은 사람을 변하게 하고 상황은 관계의 본질을 바꿉니다. 과거의 정에 이끌려 현재의 나를 희생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나에게 평안을 주는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비록 아주 적은 소수의 인원일지라도 혹은 오직 나 자신뿐일지라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침묵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아무런 소리도 아무런 방해도 없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타인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애쓰던 피로한 몸을 누이고 내 영혼이 하는 이야기에 집중해 보십시오. 노년은 바로 그런 시간들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관계의 무게를 줄이고 내면의 깊이를 더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남은 생을 아름답게 갖고 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단단한 나무는 폭풍우 속에서도 꺾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뿌리가 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지를 적절히 차내어 바람이 지나갈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바람을 온몸으로 막으려 하지 마십시오. 바람이 지나가도록 마음의 길을 열어두고 너무 무거운 가지는 스스로 잘라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슬픔이 아니라 지혜임을 깨닫는 순간 노년의 삶은 비로소 평화로운 숲이 됩니다. 이제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롯이 나만의 시간을 보내셨나요?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내일은 조금 더 용기를 내어보시길 바랍니다. 거절할 용기, 멀어질 용기, 그리고 혼자일 용기 말입니다. 그 용기들이 모여
당신의 노년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잔잔한 평화가 머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혼자 와서 혼자 갑니다. 그 사실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할 때 역설적으로 우리는 타인과 더 깊고 건강하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억지로 붙잡은 손보다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이 더 오래가는 법입니다. 오늘 밤은 부디 당신 자신만을 위해 조용히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드시길 바랍니다. 그 고요함 속에 당신의 진짜 모습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한 권의 책과 같습니다. 서론과 본론을 지나 이제 결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을 덮을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나 자신으로 살았느냐를 묻게 될 것입니다. 타인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로 그 마지막 페이지를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진정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어둠이 내린 창밖으로 작은 불빛들이 보입니다. 저마다의 집에서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 모두가 각자의 무게를 견디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무게를 다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저 멀리서 그 불빛들이 꺼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사랑입니다. 이제 그만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애쓰셨고 이제는 쉴 자격이 있습니다. 고요가 방 안을 가득 채웁니다. 이 적막함이 어색하지 않다면 당신은 이미 지혜로운 노년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소음이 사라진 자리에 사유가 깃들고 사유가 깊어지는 곳에 삶의 정수가 있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조금 더 가벼워진 마음으로 거울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영혼을 돌보는 그 평범한 일상이 당신을 가장 고귀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보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나를 갉아먹는 관계에서 벗어나 나를 살리는 사유의 길로 접어드십시오. 그 길 위에서 만나는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긴 여정의 끝에서 미소 지을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가 서로의 자리에서 가장 아름답게 존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고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남은 시간들을 오롯이 당신의 빛으로 채워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느리고 낮은 목소리가 당신의 마음에 다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평온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에는 정해진 결말이나 교훈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를 마주한 당신의 마음속에 어떤 새로운 질문이 떠올랐는가 하는 점이겠죠. 당신은 무엇을 새롭게 발견하셨나요? 아주 작은 생각의 조각이라도 좋습니다. 아래 댓글을 통해 당신만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만약 이 이야기가 잠시 멈춰 생각해 볼 가치가 있었다고 느끼신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널에 좋아요와 공유, 구독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